안녕하세요. 40대 쇼피셀러 엄마는 사장님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잘 마치셨나요? 신고하기 전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찾아보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껴서 아직까지 미루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21년 하반기에 환급받았던 금액부터 먼저 공개할게요. 부가가치세 신고로만 1,000만 원 이상을 환급받았습니다. 물론 1,000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1억 이상의 물건을 매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내가 매입했던 금액의 10%를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꼭 환급 신청을 하셔야겠죠. 만약 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니까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해외 역직구 초보 셀러분들이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겨야 할지 한 번쯤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역직구 셀러로서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고자 할 때 통상적인 업무 범위는 무엇이고 세무대행 수수료는 보통 얼마이고 세무사와 계약을 언제 체결하면 좋을지 그리고 계약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세무대리 계약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무대리 계약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필요하실 때마다 단건으로 체결하시는 방법과 연간 단위로 계약해서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무사와 처음부터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초보셀러라면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초보셀러는 매출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야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쇼피셀러로 활동하시다가 매입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정도 되었다 싶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만 단건으로 대행을 요청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연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도소매업자는 연매출 3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이라는 것이 좀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실 수 있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 자산과 부채, 자본, 그리고 이 이외에도 수익과 비용을 일일이 기록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어지럽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신 경우에는 세무사와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세무대행, 다른 말로 기장대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업무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대리의 업무 범위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 지급에 따른 원천세 신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 신고, 세 번째로 종합소득세 신고, 네 번째로 사대보험 취득과 상실에 대한 신고입니다. 인건비 지급에 따른 원천세 신고는 매월 진행이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총 2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간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사대보험 취득과 상실의 신고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진행이 됩니다. 업무 범위가 좀 광범위하죠. 개인 사업자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챙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인력을 한두 명씩 계속해서 채용하실 계획이라면 이런 업무들은 세무사에게 세무 대행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연간 단위로 계획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부가세 포함해서 월 11만 원에 진행하고 있어요. 이 금액에는 원천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 사대보험 취득과 상실에 대한 업무가 포함된 것이고 이 중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수료가 별도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저렴하게 세무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사를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쇼피나 라자다, 아마존 등 해외 역직구 셀러들의 부가세 신고 경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해외 역직구 셀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때 챙겨야 할 서류도 특이성이 많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매출을 취합해야 하는 것이 환율도 일일이 계산해야 하고 다른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가 이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면 계약을 해놓고도 서로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외 역직구 셀러들에 대한 부가세 신고 경험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약 전에 반드시 정확하게 세무대행의 업무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월별 매출 분석 리포트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개인 셀러가 일일이 매출 분석을 하고 손익 분석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한 리포트를 받아보길 원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계약하기 전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후에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마다 생각하는 기장들이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세요. 보통 계약 전에 이벤트로 2개월에서 길게는 4, 5개월까지 무료로 세무 대행을 해준다는 곳도 있어요. 계약 시에 다른 조건이 모두 마음에 든다면 무료 이벤트가 가능한지 슬쩍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싼 게 비지떡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수수료가 저렴하다거나 무료 기간이 길다고 해서 혹해서 계약은 하지 마시고요. 이 외에도 기본 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함께 일하기 좋은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 3곳에서 5곳 정도 비교해보시면 조건이 다 대동소이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중에 세무사가 얼마나 성의 있게 응대하느냐도 세무사를 선택하는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처음 연락하는데 처음부터 뭔가 퉁명스럽고 사무적으로만 차갑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마음에 들어도 앞으로 적어도 1년간은 계속 함께 일해야 하는데 전화할 때마다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담하실 때 이 사람이 앞으로 1년 정도는 같이 부담 없이 수시로 연락하고 함께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판가름을 해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쇼피셀러로서 세무대행을 언제 맡기면 좋을지 그리고 계약 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같은 자영업자에게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시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